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재밌고 아주 절묘하면서도 복잡해 보이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백돌 대마가 하변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백이 지금 확실한 한 집을 여기에다가 지금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어느 정도 뚜렷한 안형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백대마를 잡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자, 이때 흑이 정말 엄청난 묘수를 발휘를 해서 백한테 패도 주지 않고 이 대마를 깨끗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니 해도 사활의 기본 형태는 밖에서 조여가는 수가 되겠죠. 바로 이렇게 젖혀가지고 백이 막아가면은 궁도를 압박을 하는 수인데, 젖히고 났더니 바로 단점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그대로 연결을 해주면 백이 이렇게 늘기만 하더라도 찌르면은 연결을 하고, 이 자리가 지금 호구이기 때문에 이쪽을 잇는다고 하더라도 백한테 뚜렷한 두 집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좀 가만히 있는 것은 좀 책략이 좀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그런 수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기 위해서는 찌르고 파고 들어야 됩니다. 여기를 두면 백이 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젖혀가야만 하는데, 여기를 끊었을 때 일단은 이렇게 패를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쉽게도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뭔가 좀 묘수가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자, 여기를 이으면 백이 여기를 둘 때 이쪽을 이었을 때 이게 착시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흑이 여기 백이 이어주더라도 따낼 수 있는 형태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백이 깨끗하게 두 집을 내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젖혀가는 수는 패밖에 안 납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젖혀가는 수가 좀 급했던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면은 젖히지 않고 이렇게 한 발을 늦추는 거죠. 이유인즉슨 백이 여기를 막아주면, 자, 이제는 여기를 찌르고 들어가서 단수를 치게 되는 수가 정말 좋은 수가 됩니다. 이으면은 파고들어서 백이 두 집이 없어졌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막아가는 것은 따내는 순간 여전히 여기가 옥집이 돼버렸습니다. 자, 뭔가 좀 백의 응수가 조금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백이 혹시 여기를 이었어야 할까요? 자, 여기를 이으면은 붙여가는 수가 아주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인데, 이걸 백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뱀처럼 혹은 독수리처럼 이 돌들을 낚아챌 수가 있죠. 흑이 이걸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치중 가는 순간 이으면 이미 이쪽에 지금 따로 떨어진 두 집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사석 작전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 자체가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있는 수가 어떻게 보면 흑에 지금 붙여가는 수를 유도하는 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흑이 이걸 밀어가는 것도 여전히 백이 깨끗하게 두 집을 확보를 하게 되죠.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흑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급소 자리가 날일자로 침투하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여기를 호구를 치받으면은 얼핏 보면 이 돌이 뒤로 빠져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좋은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한 번을 더 파고들어서 이 두 점을 버려줘야만 오히려 백한테 먹이를 한 번 더 줘서 석점을 희생하면서 백돌들을 전부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래서 지금 백이 이어가는 것도 잘 안 되죠.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꼬부려 가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것은 여전히 찌르고 나서 여길 붙여가는 자리가 여전히 급소가 돼서 그대로 이 한 점을 희생시키면서 백도를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급소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흑이 여기를 두는 순간 지금 백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뛰는 자리가 정말 멋들어진 급소가 됩니다. 이게 의외로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찌르면은 맞고 단수 치면 연결해서 깨끗하게 집을 만들었죠. 이게 백이 한 줄을 잘못 뛰게 되면은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찌르고 여전히 요 마지막 자리, 요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정말 급소 자리를 가리키는 자리가 분명히 딱 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느긋하게 공격을 하는 수도 여전히 백한테 뛰는 수가 좋아서 잘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좀 더 다른 수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찌르고 나서 여길 치고 여길 젖히려고 보니까 여전히 패밖에 안 납니다. 이렇게 패밖에 안 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흙이 이어가는 것은 여전히 이렇게 되고. 자, 방금 전에 보셨던 게 재밌는 게 뭐냐면, 흙이 이걸 찔러주고 나서 여길 두면은 이때는 사실 요 호구 치는 수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렇게 쳐서 이거는 깨끗하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바둑의 묘한 점이 요런 게 교환이 안 돼 있으면 여기서 뛰는 수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술기의 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요런 데서 이렇게 젖히거나 느는 것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셨다시피 이쪽이 급소가 되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필두로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사실 바깥쪽이 아직도 다른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은 이 자리도 바깥쪽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왜냐면 여기를 지금 파워하겠노라고 백한테 지금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조금 다른 변화의 여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바깥쪽을 찌르는 거죠. 백이 막아주면 이 뭐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여전히 이것은 이렇게 호구쳐서 그대로 두 집을 내주게 되고요. 여전히 흙이 이쪽을 단수를 친다고 하더라도 여길 반드시 젖혀야 되기 때문에 끊어서 있는 것은 뒤로 치는 수가 있어서 안 되고요. 여전히 패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흙한테 묘수가 있습니다. 바로 적의 급소, 나의 급소, 계속해서 요 자리가 급소란 말이에요. 여기를 때려주는 거죠. 자, 일단 백이 있는 것은 요럴 때는 요령이 몇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늘기만 하더라도 요 한 점을 버리면서 이렇게 옥집을 만들면서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물론 흙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뛰어서 두더라도 이렇게 끼울 때 뒤로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백도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가는 수는 비교적 좀 쉬운데, 문제는 백이 여기를 이렇게 꼬부려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이 수로 인해서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두면은 막아서 한 점이 제압을 당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정말 절묘하게 귀의 특수성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를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 백이 나가야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계속 잡힐 것처럼 보이는데, 귀의 특수성을 이용하는 거를 이용해서 그대로 여기를 찌르고 계속 찔러줍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요게 한 줄만 밀려 있다고 하더라도 늘어가면은 자, 여기를 끊어야 됩니다. 근데 절묘하게 이 귀이기 때문에 공배가 여기가 머리 자리가 막혀 있어서 백이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서 양자충으로 백돌이 모두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를 따내서. 자, 그럼 백이 마지막에 14번으로 여길 두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귀의 특수성이 효과를 발휘해서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절묘하게도 여기를 치중 가는 수가 좋아서 백이 응수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백이 조금 더 좋은 수로 6번으로 요런 데를 젖혀가는 게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흙이 가뿐히 여기를 한번 탁 끊어주고 뒤로 막아서 여전히 양자충으로 백돌이 모두 잡히게 됩니다. 백이 어느 것도 지금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백이 꼼짝달짝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백이 2번으로 함부로 받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바로 뭔가 좀 책략을 이렇게 부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이 여기를 막아가면은 이때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사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자, 궁도를 넓힌다고 해서 이렇게 늘면은 흙이 단수를 쳐서 이제는 이렇게 사뿐하게 뛰어서 치중 가는 것은 그대로 따로 떨어진 집이 나게 되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조여가는 것도 이쪽에다가 지금 한 집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살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흙이 지금 단수를 친 수로 여길 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한번 궁도를 줄여주고 끊어가지고 여기를 늘게 됩니다. 이러면은 백이 여기를 둔다고 한들 지금 백돌 전체가 양자충으로 잡혀 있죠. 흙이 여기를 굳이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백대마가 잡힌 거고, 그 얘기는 백이 여기를 2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치는 것이 지금 그대로 듣기 때문에 여기가 옥집이 돼서 2점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백돌이 모두 잡혀 있습니다. 자, 물론 흑이 중간에 7번으로 끊어간 수를 조금 더 다르게 둬서 여기를 치중 가고 이렇게 뒤로 메꿔가는 수로 한격을 바라보면서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요 수읽기를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게 끊는 것도 되고 치중 가는 것도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급소란 얘기죠. 그 얘기는 백이 여기를 띄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가요? 이 급소 자리가 계속 들어오죠. 이걸 둬가지고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 흑이 여기를 치면은 이제 때가 됐죠. 늘어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쳐서 칠 때 그대로 여기를 이어서 백이 살아가고요. 흑이 수순을 바꾼다고 해서 이렇게 두면은 그대로 여기를 이렇게 늘었다가는 그대로 큰일 납니다. 치고 이렇게 뒤로 치는 수가 좋아서 백돌이 오히려 잡혀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백도 꼼꼼하게 이 자리를 연결을 해줘서 따내면은 여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맛보기로 살려주면 되고요. 또 반대쪽으로 여기를 두면은 요걸 따내서 여전히 두 집을 확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흑이 다시 한번 좀 책략을 찾아봐야겠죠. 바로 여기를 젖힐 때 말이죠. 그래서 흑이 자, 지금 보면은 서로 실수를 하고 있는데 모르고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전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서로 급소 자리를 못 찾아서 실수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모르고 지나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흑도 이 실수를 응징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여길 찔러야 됩니다. 일단 백이 늦춰받는 것은 그대로 궁도 자체가 지금 잡히는 궁도가 되기 때문에 백이 아예 둘 수 없는 수가 되고요. 백이 막아갈 때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급소 자리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탁 늘어주는 수가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백이 바빠요. 요거를 찌를 때는 그냥 막아주기만 하더라도 요 2점을 제압을 하는 것은 잠깐 기분 좋았지만 여기를 한 집을 잃게 되면서 백돌이 모두 잡히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백이 여기를 두는 것은 흑이 뒤로 이렇게 메꾸거나 안쪽으로 메꿔서 백돌이 다시 양자충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요 일선 자리, 요 자리를 제압하는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싸움을 이기고 있죠. 그 얘기인 즉슨 2번으로도 바로 여기를 띄워주는 수가 정말 기똥찬 묘수가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이시죠? 흑의 단수를 치면은 그때 이제 넓혀가지고 요 궁도를 만들어주면은 살 수가 있는 거죠. 끊어도 이렇게 이어가면 말이죠. 흑이 꾀를 쓴다고 해서 뭔가 좀 이런데 붙여가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이 이런 거죠. 이걸 이으면은 그때 이렇게 탁 치중 가서 잡으러 가겠다. 혹은 백이 이 한 점을 제압을 하면은 단수 쳐가지고 따내게 만든 다음에 그때 이렇게 멋있게 치중 가가지고 백대마를 낚아채겠다. 요런 지금 달콤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맥점인데요.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 밀고 흑이 막을 때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죠. 이렇게 지금 도달라는 것이 주문인데 이걸 두면은 백이 여기를 둘 때 양단수를 쳐가지고 백도를 제압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 장면에서도 최선을 그대로 따져본다면 백도 아직까지 여기를 이어서 여기를 찌르고 들어올 때 꼬리를 버리고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뭐 꼬리를 굳이 버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백도 8번으로 여기를 이렇게 뒤로 단수를 쳐주는 수가 정말 좋은 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흑이 여기를 이렇게 옥집으로 만들 타이밍은 있지만 요걸 기다렸다가 그대로 곡사공으로 만들어주면은 백대마를 깨끗하게 살릴 수가 있고요. 흑이 지금 곡사공을 그대로 공격을 가는 것은 요 한 점을 제압을 하면서 한 집을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이 둔 수가 굉장히 좀 멋들어진 맥점으로 보이지만 아쉽게도 이 장면에선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죠. 자, 이런 맥점이 분명히 돌의 배석이 좀 바뀌면 성립될 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활, 수읽기는 항상 암기가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뛰는 순간 그대로 맛보기로 살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딘가를 두더라도 백이 여기를 연결해버리면 지금 완벽하게 A와 B를 맛보기로 만든 백의 모습입니다. 자, 그 여기까지 보고 난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급소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수는 교환을 먼저 하든 안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급소 자리를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0은 요쪽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는 것은 이제 뭐 늘거나 뛰어서 너무 쉽게 안 되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100은 뭔가 좀 이렇게 붙이는 것도 치는 순간 일단 그대로 한 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아까 요 변화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길 둘 때는 사실 방법이 여러 개입니다. 이렇게 끊고 나서 막아서 100이 여기를 단수 치는 걸 기다렸다가 그대로 여기를 이렇게 사뿐하게 이어주면은 100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죠. 자충이라서. 요 두 점을 따낼 때 이렇게 단수를 쳐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요 자충하고 연관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쪽하고 연관이 없다고 볼 때는 이렇게 젖히는 수는 사실 뒤로 막아가더라도 이 한 점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일 때는 그대로 젖혀서 이렇게 넘어서 살려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100이 여기를 호구 치는 것은 아예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00이 여기를 늘어가는 것은 그대로 끊고 나서 촉촉수로 100도를 유리를 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젖히는 수는 부분적으로도 잘 안 되는 수입니다. 오로지 여기를 느는 것만 구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가 정말 중요하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따라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해서 뭔가 만들었는데 자, 근데 100이 단수를 치게 되면은 흑돌이 무려 6점을 헌납을 하면서 네, 이거 뭐 잡을 수 있는 궁도가 전혀 아니죠. 자,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흑은 여길 치중 가고 100이 여기를 늘었을 때 요때 멈춘 다음에 그대로 여기를 다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령입니다. 왜냐하면 100이 요 한 점을 잡고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100이 이렇게 찌르는 것은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뭐 끊어도 되고 넘어가는 수도 되기 때문에 자체로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100이 여기를 받고 있어봤자 어차피 이쪽을 단수치니까요. 그래서 100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여기를 잇는 것만이 가능한데 자, 이제 쇼타임이죠. 그대로 일선을 이렇게 쭉쭉 밀고 나갑니다. 자, 바둑에서 격언이 사용되는 것은 언제죠? 바둑에서 격언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 초반입니다. 극초반. 물론 행마와 관련된 격언이 사용될 때는 중반 전투에서도 사용이 될 때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일선의 죽음의 선이다. 이런 거는 돌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중반에는 초반에 사용되는 격언과는 좀 얘기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여기까지 쭉 밀어서 100이 늘면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를 끊어서 100도를 양자충으로 잡으면 되죠. 100이 안 두면 흑은 이쪽을 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100돌은 자연사가 되고요. 100이 만약에 이쪽을 두면은 여전히 촉촉수로 100돌 대마가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면서도 이게 패턴이 좀 있어요. 사활은 대부분 항상 두 가지 패턴이죠. 바깥쪽에서 조인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의 안쪽을 치중을 가던가 아니면 선치중을 날려놓고 바깥쪽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선치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두 번째 요형으로 잡히는 패턴인 거죠. 그런데 이런 패턴만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흑돌이 요 자리가 요 돌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져가 있다고 보면 최선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아마 빠르게 푸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기력이 굉장히 높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방금처럼 이렇게 찌르고 나서 치중을 가게 되면 100이 늘었을 때 이걸 선수로 한다고 한들 이제는 정말 아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보이시죠? 100이 그대로 쭉 따라 나가주면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자충이 안 차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100을 잔뜩 도와주는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충이 안 차 있다면은 흑은 최선이 그냥 이렇게 패를 해가지고 패감으로 인해서 전리품을 얻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돌을 항상 뜯어가지고 같은 모양이어도 전혀 다른 정답이 나오는 거를 자주 좀 비유를 들어드리는데요. 바로 수읽기란 그냥 느낌대로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돌의 유무와 돌을 그릴 수 있는 힘으로 바탕으로 두는 거기 때문에 자, 보셨다시피
이 문제 여기 공배가 차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요 1선을 먼저 요 자리 여기를 쟁취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쭉 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연유로 인해서 흙이 여기를 치중하고 여기를 이어서 백도를 자충으로 유도해서 멋들어지게 잡아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있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집 속에 수 있다 그런 격언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 이번 시간에 보시는 그런 문제는 딱 봐도 수를 내는 문제인데 물론 맥점과 수상전을 이용해서 백집을 완벽하게 도려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흑돌 석점이 이 백진 안에서 완벽하게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정말 엄청난 기지를 발휘해서 맥가이버와 같이 흑돌들이 탈출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 어릴 적의 맥가이버는 정말 엄청난 천재성을 발휘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구를 확보해서 도망치곤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바로 그 맥가이버처럼 풀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석점이 탈출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이도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쉽게 지금 백도를 일단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하는 방법엔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면 뛰는 것까지 포함이 될 텐데 일단 요럴 때 먹여치는 것은 따내고 나면은 단수 쳤을 때 잊게 되면은 뭐 먹여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급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사석과 이도를 교환함으로써 그냥 단수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길 치고 나서 백이 이제 이을 때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대로 단수를 치면 백은 연결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단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끊었을 때 백이 이렇게만 단수를 쳐준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흑의 바람대로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당연히 백은 밑으로 단수를 쳐서 여기를 먹여치면은 양완격이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지금 아쉽게도 흑의 혼자만의 술기였습니다. 백이 이 자리를 가볍게 이렇게 툭 따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흑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 어느 곳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물론 맥가이버 작전은 그대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뭔가 여기를 쳤을 때 다른 식으로 양완격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손을 빼준다면 이제는 먹여쳐서 그 유명한 양완격으로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어느 쪽을 따내더라도 오히려 백돌이 잡히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백이 이런 착각을 해주지 않고 가만히 여길 있거나 이 한 점을 따내주면은 여전히 흑이 두는 수는 아무것도 성립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뭔가 여기 했을 때 이 상황에서 치중을 가서 뭔가 좀 사활을 노려야 하진 않을까요? 자, 이건 당연히 백이 이쪽을 잇게 되는데요. 뭐 다른 데 두면은 바로 끊김을 허용해서 넉점을 잡혀줄 이유가 없죠.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흑이 여기가 자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9번으로 욕심을 부릴 수는 없거든요. 여길 따낼 때 이쪽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만 백의 입장에서는 막아가는 발상을 애초에 할 이유가 없죠. 그대로 여길 이어서 이것은 어딘가 하나를 들어오면은 맛보기로 살아있을 뿐더러 심지어는 손을 빼더라도 흑이 여길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지금 또 손을 빼줘도 백이 빅 형태로 살아있고 이 돌은 그냥 자연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치중 가는 것도 그렇게 잘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뭔가 그냥 치는 것보다는 이제 와서 좀 먹여치는 것은 어떨까요? 자, 백이 따내면 자, 이제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를 단수를 쳐서 백이 연결을 해야겠죠? 연결을 했을 때 이제 뭔가 좀 맥점이 아까하고는 다르게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요때 요 자리를 탁 끊어주면은 백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그대로 여기를 먹여쳐가지고 아까 뭔가 제가 말씀드렸던 양완격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백이 여기를 따내면은 그대로 여기를 빵 따내버리고요. 백이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따내는 것도 여길 따내면서
모든 돌들이 다 자연스럽게 잡히고 흑돌은 맥가이버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대로 이게 정답일까요? 백의 입장에서 응수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백이 기가 막힌 묘수가 이렇게 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늘어갔더니 아까 전에 보였던 그 양완격 형태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자, 아쉽게도 다 된 것처럼 보였는데 백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방어를 하는 인내의 묘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먹여치는 것도 결론이 아닌데요. 자, 먹여치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있을 법한 맥점은 뭐니 해도 바로 치중이죠. 여길 둠으로써 이 자리를 끊겠노라고 지금 압박을 하는 겁니다. 백이 이으면은 요걸 기다렸다가 요렇게 탁 끊어가면은 요 자리가 지금 호구이기 때문에 백이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렇다고 해서 흑이 이렇게 기어나가서 발버둥을 치더라도 수상전은 이제 흑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치중 가는 것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백이 그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요렇게 받는 것은 어떨까요?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요 수가 요 호구 자리를 지금 방어를 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를 뒀더니 또 흑이 또 좋은 수가 있죠. 애초에 지금 흑이 작전을 이어나가는 것은 이 흑돌들을 살려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작전이었죠. 그래서 이 대마를 전체를 다 포획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공격을 좀 더 구사를 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수를 치더라도 백돌들이 이렇게 연결하면은 촉촉수에 그대로 걸리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수는 여기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두 집을 만들어서 흑한테 이 작전을 허용할지라도 이 귀라도 살리는 것이 최선의 응수가 됩니다. 자, 물론 이것은 지금 흑의 완벽한 성공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완벽하게 이 흑돌들을 구출을 해내면서 백돌을 전부 다 폭파시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수도 뒤로 단수 치는 수가 좋아서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길 잇자니 이것은 바로 끊어가서 백돌 전체가 다 잡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백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어가 있었죠. 바로 여기를 그냥 호구 치는 수예요. 이걸 쳤더니 여전히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냥 단수를 치면 연결해서 요 다음에 어디를 먹여치더라도 백이 따내게 되면은 바로 두 집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흑이 이것으로 여길 먹여치고 나서 다시 한번 먹여치고 계속해서 뭔가 단수를 치고는 있는데 이 자리를 먹여갈 때 그대로 따내게 되면 여전히 백은 분리된 두 집이 나 있게 됩니다. 자, 흑이 뭔가 좀 책략 부족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길 둘 때 뭔가 이런 곳을 비틀어 보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가요? 백이 조심해서 받아야 됩니다. 백이 이렇게 이어주는 것이 흑의 주문인데요. 이렇게 이어주면은 한 번 먹여치고 두 번 먹여치고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백돌이 모두 잡히는 거죠. 심지어는 이수로 손을 빼고 큰 자리를 간다고 할지라도 백돌이 촉촉수로 모두 잡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정답이냐 하면은 백의 입장에서 응수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백은 여길 이어줬기 때문에 흑한테 지금 먹여쳐서 이 옥집이 나는 걸 도와준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백은 반드시 요도를 이렇게 따내서 여기에다가 한 집이 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서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여기 한 집에 다 더 나게 됐죠. 이런 실수가 은근히 자주 나오죠. 네, 실전에 상대방이 함정 묘수가 아니라 함정 꼼수를 쓴다면 정확하게 응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쉽게도 이걸 주는 순간 지금 흑의 응수가 그대로 두절돼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좀 치중 형태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바로 치중을 요런 데를 둬서 두는 건 어떨까요? 자, 백이 뭔가 방어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여기를 이렇게 탁 끊어가면은 물론 단수를 쳐도 이렇게 이도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백이 또 정신을 차리고 여길 이렇게 둬서 넉점을 포기를 하겠죠. 요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흑이 더 좋은 수가 여길 끊어가면은
양자충으로 백이 어느 곳도 들어올 수 없을 뿐더러 이쪽으로 수상전을 하더라도 흑이 전체 백도를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백이 결론이 나오죠. 지금 백은 여기를 받은 게 잘못된 거예요. 그대로 여기를 이어서 여기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를 이어서 수상전도 안 되고 사활도 자체로 비기고, 자, 그렇다고 해서 먹여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4점을 살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나오는데요. 자, 근데 아직도 흑에 지금 뭔가 요런 묘수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떨까요? 백이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백집에서 뭔가 좀 촉촉수를 유발하는 그런 수인데, 이게 너무나도 막고 싶죠. 근데 이 막은 수가 또 흑에 지금 독사가를 그대로 삼켜버린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여길 치는 것은 딴에서 아까 안 되는 형태로 그대로 환원이 됩니다. 이것은 백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흑이 또 기똥찬 묘수가 있죠.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길 가만히 쳐야 될까요? 연결해서 궁도가 충분하게 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흑은 정말 또 기가 막힌 묘수가 그대로 여기를 먹여쳐가지고 단수를 쳐줍니다. 자, 물어보는 거죠, 백한테. 넉점을 이을 건지 말 건지. 자, 이으면 그대로 양완격의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따내면 여길 따내고요. 또 백이 반대를 따내더라도 흑이 이쪽을 따내서.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넉점을 포기하고 흑한테 삶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붙이는 수가 또 묘수였을까요? 아니죠. 백이 가만히 연결을 해주는 것이 역시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치중가도 잘 안되고 어떻게 둬도 잘 안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첫 수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어딜 두더라도, 물론 이 자리를 뒀을 때는 급소가 살짝 바뀌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먹여쳐서 뒀을 때도 단수치고 나면은 급소가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키포인트가 웬만한 곳을 갔을 때는 백이 다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양에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를 먼저 끊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치는 것은 일단 흑이 나가기만 하더라도 양자충에 걸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성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백이 어떻게 해도 안 되죠. 자, 문제는 지금 백이 단수를 밑으로 쳤을 때입니다. 자, 이때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걸 교환을 하고 나서 이 자리를 이제는 먹여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따내야 되는데 그때 단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넉점을 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살려주면은 뭐죠? 그대로 양완격에 걸려서 계속 동형 형태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백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넉점을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맥가이버 작전의 완벽한 성공입니다. 자, 처음 형태로 돌아가 보면은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뛰는 것도 뭐 굳이 되긴 됩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백이 어차피 이렇게 찌르지는 못해요. 촉촉수라서. 그런데 지금 백이 여기를 연결하게 되겠죠. 근데 수순을 지금 어차피 여기를 먼저 끊는 수순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수로 인해서 백한테 변화의 여지를 좀 줄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를 뚫고 나가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입구자가면 연결해서 백돌이 이쪽에 지금 지장이 없어지죠. 이 돌을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이 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흑이 단수를 첫 수로 여기를 두게 되면 백이 연결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를 끊어가면 백은 이 돌을 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찌르면은 그대로 단수를 쳐가지고 이쪽 돌이 잡히기 때문에 백한테 굳이 선택권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왜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의 형태는 이렇지만 만약에 문제 사이즈가 이렇게까지 커져서 흑돌이 좀 덩어리가 큰 형태라고 치면은 이런 형태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뛰고 나서 여기를 끊었을 때 당연히 백이 이쪽을 선택을 하겠죠. 여기가 뭐 덩어리가 더 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치는 것이 정확한 응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요 첫 번째 수로 말이죠. 요 자리를 흑이 먹여치는 수 같은 경우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내고 나서 단수를 치고 이제는 아까처럼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포기시키는 형태가 오히려 100이 더 좋아요. 이렇게 늘게 되면은 흑이 입구자를 간다고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석점의 가치를 줄이면서 선수까지 잡고 다른 데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좀 흑이 요령 있게 이 두 점을 공략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맥점을 만든 맥점 형태를 읽는 것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끊어줘서 100은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먹여쳐가지고 단수 쳐서 넉점에게 이제 항복을 받아내서 맥가이버 작전을 성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성립하는지 아직도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 지금 단수 치는 자리하고 먹여치는 자리를 선택하는 거를 남겨놓는 것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냥 단수를 치면 이걸 뒀을 때 이제 백도를 공략할 방법이 없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를 먹여쳐서 두게 되면은 단수 치고 나서 끊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막는 것이 아니라 늘어줄 수 있는 수, 요 한 점을 지금 백한테 헌납을 했기 때문에 이 묘수를 헌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묘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요 선택지를 남겨놓은 채로 여기를 먼저 끊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죠. 흑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여기를 둬도 어차피 양자충이기 때문에 백돌이 잡히죠. 자, 그래서 백은 밑으로 칠 수밖에 없는데 요 매기를 따라서 여기까지 둬주시면은 완벽하게 이 맥가이버 작전에 성공을 하셨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맥점과 수상전 그리고 맛을 아끼는 점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바둑판을 멋있게 맥가이버처럼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